북한 선언 강제 북송 진상 규명 TF 1차 회의를 오늘 이제 1차 회의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직접 오늘 참석했습니다. 또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좀 계속 좀 몇 번 오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그동안 지켜본 것처럼 이번 탈북민들에 대한 이 불법 강제 북송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진상규명 TF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TF 위원장에는 국회 부의장이신 이주영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시고 김재경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또 홍일표 의원님 북한 인권포럼 대표이시죠. 그리고 이은재 의원님, 정보위 간사 이은재 의원님, 그리고 국방위 간사 백승주 의원님, 윤영석, 김성찬, 정양섭, 유민봉, 최연애, 송희경, 강효상, 재성호 교수님까지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안이 드러날수록 이 정권이 국내법이나 국제법, 절차 시스템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정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 정권이 저희가 19대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아직도 추천을 하지 않아서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 정권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 정권이다. 결국 북한 정권 눈치 보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그들이 명백히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탈북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이 강제 북송된 것은 여러 가지 법 위반이 있습니다. 국내법, 국제법 모두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탈북자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절차적 문제도 들여다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 과연 누가 결정하고 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누가 과연 이러한 위법적인 결정을 했느냐, 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이 상임위 차원에서 좀 진실을 파악하자고 했는데, 이 문제는 상임위 차원의 진실 파악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오전 아침 회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통일부 장관은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 어떠한 식으로 이 송환이 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무도하게 인권을 짓밟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전문가 교수님이신 재성호 교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오늘 앞으로 좀 저희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들을 좀 논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첫 번째 저희의 과업으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일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이 사건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이 인권,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던지고,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다시 정립해야 할 이런 의미를 저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분명히 귀한
우리 귀순 의사를 명백하게 자필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송을 했건 아니면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강제 북송을 했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북으로 강제 북송한 것,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더 나아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주민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북한의 요구가 있다면 북으로 보내지 않는다라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송환법에 저항해서 홍콩의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이 홍콩 시민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이런 홍콩 시위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히는 우리의 젊은 청년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성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이 문제 끝까지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밝혀내고 해서 이번 사건의 의미를 결코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북한 선언 강제 북송 진상 규명 자유한국당 TF의 위원장을 맡게 된 이주영 의원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그런 심정에서 이 진상 규명 TF가 출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또 북한 주민들도 귀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이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사실들 처음부터 다 은폐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귀순한 사실부터 은폐해가지고 강제 북송을 하기에까지 다 숨기고 있다가 이 북송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국방부 소속 군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직보함으로 해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기자들이 카메라에 포착된 일로 인해서 숨기려고 하다가 들통이 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마는 통일부 장관이 외통위에서 거짓말을 한 것, 또 예결위 과정에서 거짓말한 것 다 들통났듯이 국회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가 당시 논의되고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도 귀순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부 다 이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거나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이 귀순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이 사실을 영원히 감추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국제적인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니까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법,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비정치적인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으로
송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 법 자체는 귀순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정착금이라든지 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지 않을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북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북송의 근거 조항으로 해석하고 그 조항을 적용해서 북송했다고 한다면 그 법률은 그 순간 위헌이 될 수 있는 법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강제 북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탈북 주민 두 사람 눈에 안대를 씌우고 또 포승줄로 묶어서 소위 체포한 상태에서 북으로 판문점까지 이송해서 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었느냐?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그런 체포 상태로 만들려면 법원의 체포영장 또는 구금영장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행위들을 그런 영장도 없이 우리 경찰이 또 관계기관들이 그런 행위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불법 체포 행위를 우리 정부가 한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탈북 주민 두 사람은 나이가 22살, 23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상 대한민국 법률인 청소년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 대상인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러면 22세, 23세에 해당하는 이 탈북 주민들은 청소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청소년 기본법의 적용도 받아야 되는 보호 대상입니다. 모든 법률들을 다 위배하고 있는 그런 정부 조치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자를 찾아내어서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진상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를 다 공문으로 참석해 주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통일부를 비롯해서 국방부, 국정원, 또 청와대 안보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안보실 또 경찰이 불법 체포 호송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청 등등 이 국가기관들의 공문을 보내서 오늘 이 자유한국당의 진상규명 이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의원들의 진상규명 노력에 동참해서 사실을 밝혀주기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더니 전부 다 불참하기로 결의한 모양입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제 이 정부 관계자들이 민주당 집권당인 민주당의 이 진상 파악을 위한 회의에는 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관계자들이 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진상 규명 의지에 대해서 철저히 이렇게 무시하는 데는 뭔가 곡절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원내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낱낱이 조사를 해서 우리 국민 앞에 고발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우리 진상규명 TF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와 국방부에서 우리 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로 민주당의 소위 대책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북한 선박의 강제 북송에 별로 관심도 없던 민주당이 아마 우리 회의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급히 급조된 걸로 확신이 갑니다. 정말 한심한 이 정부고 한심한 여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우리는 북한 선박을 강제 북송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했고 통일부와 국방부가 오히려 더 조사하고 돌려보내는 거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못 오게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당초에는 내용도 몰랐던 것 같은데 또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지도 못했는데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서서 그것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또 이 거짓말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 선언의 귀순 의사를 판단하는 진술로서 죽어도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다고 합의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위 답변 과정과 또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선언들이 최종적인 진술이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북한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과정에서 한 진술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왜곡된 사실을 왜곡해서 통일부 장관은 이분들의 의사를 북한에 돌아갈 것으로 지레 판단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김현철 장관은 외통위하고 예결위에서 그 북한 선박이 해군과 조우하다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그런데 합참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퇴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남쪽 방향으로 지속 항해했다고 밝혔다. 이건 바로 귀순하겠다는 그런 정황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고 또 선박의 해군 통제를 알지도 못하는 또 통일부 장관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저희들은 또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대상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살인 중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북한 이탈 주민 3만 2천 명 가운데 141명이 보호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비보호 사유인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도 2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게 바로 2017년에 그런 사람이 1명 이탈 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왔고 또 2019년 11월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과거에는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대한민국에 왔고 이번에는 왜 또 강제로 돌려보내야 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이 정부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은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지 세 가지 여러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국회를 못 오가고 국회를 무시했던 데 대해서 통일부 장관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부 장관은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우선 이번 그 사건에서는 저희가 의심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그 조그맣게 이렇게 지도를 이제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김책항을 출발한 곳이 8월 5일경 됩니다. 그러고 나서 김책항에 다시 사람을 죽이고 김책항에 다시 10월 말쯤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다 죽여놓고 이 3명이 뭐 때문에 김책항을 갔겠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보면 과연 이 16명을 22살 또는 23살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려서 군에도 못 간 이런 사람들이 과연 죽였을까? 자, 그러면 죽였다 그러면 그걸 뭘로 죽였냐면 망치하고 도끼로 죽였다. 망치와 도끼로 때렸다. 그래서 그러면 망치와 도끼가 배에 있었냐? 그땐 배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때려서 그렇게 죽였으면 배 안에 피해 흔적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랬더니 피해 흔적도 없다. 그러면 피해 흔적이 없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죽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배를 바닷물로 다 깨끗하게 씻어버려서 흔적이 없다. 그 다음에 옷에 피를 묻힌 흔적이 있냐? 그랬더니 역시 옷도 바꿔 입었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없다.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너무 소문맹랑한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탈북자 영화 감독 정성산 씨가 얘기한 내용을 받은 내용을 여러 가지를 보면 당시 배에 타고 있던 16명은 러시아, 일본 등 먼 바다에 나가서 뱃일을 할 정도의 기골이 장대한 뱃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때려서 망치로 때렸든 뭘로 때렸으면 이 2명도 다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데도 다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전혀 반항조차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맞고 죽었느냐. 그런 의심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 정 씨의 주장이 언론에 나온 대로 사실이라 그러면 살인 사건의 실제 가담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기순 의사를 무시하고 서둘러서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그런 셈입니다. 이것은 살인마 김정은과 이를 동조한 문재인 정권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북한 선원 2명을 북송 결정한 이유가 정부 합동조사 신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 라는 진술을 밝혔다고 근거도 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 그러면서 귀순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돌려보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밝혀졌지만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을 계획하고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이것을 두고 귀순 진정성을 판단하기에 설득력이 없고 그다음에 이것은 엄연하게 통일부 장관이 허황된 진술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두 번째 이유가 해군의 경교 사격 후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도주 방향이 어느 쪽이었는지는 지금 저희에게 전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북한 이탈 주민법상 탈북자는 엄연히 보호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들어서 이들을 추방했습니다.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면 왜 입에 물릴 재갈까지 준비를 했습니까? 이들을 사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에 틀 안에서 형사 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동안 비보호 결정을 받고도 한국에 사는 탈북자 10여 명에 이르고 특히 2017년 범죄를 저지르고도 판문점을 통해서 넘어온 북한 병사
귀순도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번처럼 북한의 송환 요청도 없이 우리가 먼저 알아서 보내준 것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강제 추방 결정을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아닌 청와대가 주도했음이 확인됐는데 결국 이건 누가 결정한 거겠습니까?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두고 국책연구원인 통일연구원조차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범죄에 연루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은 이탈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추방함으로써 일관성을 결여한다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되는 거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무엇을 홍보하겠냐? 탈북해봤자 남조선에서 무조건 북송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선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북한 주민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탈북을 과연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통일부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통일부가 이렇게 장관이 그 부처마다 상임위마다 와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 통일부 장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숭고한 자유의 선택을 무참하게 유린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비인도적인 처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귀순한 탈북민은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추방할 수 없습니다. 귀순 탈북민, 즉 대한민국 국민을 추방할 법적 근거는 우리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고 또 정부도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추방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그 처리죠. 입국 거부나 추방은 말이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혹은 국내에 들어와서 범죄 저질렀다고 추방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인 것이고, 그다음 귀순 절차를 거친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귀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귀순 의사 표시를 하고 그 확인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끝납니다. 그 후에 합동 조사를 하고 말이죠.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무슨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거는 귀순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건 귀순 과정에서 부수적인 절차죠. 그것을 귀순 여부를 따진다. 그리고 합동 조사는요,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슨 범죄 유무를 판단한다, 사법적으로 판단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행정조사에 불과한 것이죠. 그 행정조사의 결과 중앙합동조사본부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것으로 자기들이 인식하면 검찰에 고발하면 됩니다. 이번에 추방 결정을 통해서 뭐냐면 그 고위관료 몇 명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대한민국의 국가 형벌권 또는 사법주권을 임의로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월권행위예요. 월권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추방 결정을 만약에 혹여 추방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 난민협약, 이 사람들은 난민은 아니지만 난민협약이나 이런 국제협약의 정신은요, 뭐냐면은 이 상업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적법 절차 거쳤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혹여 외국인을 추방할 때도요, 보면은 그 추방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고, 그거 하면 행정소송합니다. 그다음 범죄인 인도는 난민 판정할 때도 다 이의 신청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법원에 그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귀순 탈북한 귀순한 탈북민을 추방하는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금 추방 금지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북한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입법 사항에 관한 합의서,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체결되면 그 한도 내에서 우리 귀순 탈북민 추방 금지 원칙이 일부 수정
변화를 거칠 수 있. 그것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추방한 것 자체가 뭐냐면은 자의적인 추방이고, 그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교육에 관한 자의적 추방에 해당하고 국적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박탈했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자의적인 처리고 말이죠. 이거는 아까 말했지 진상규명을 해서 책임자를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서 끝까지 추궁해야 돼. 이거는 반인권 과거사기 때문에 절대 그냥 묻혀서 흐지부지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옳은 소리